지금 고독이 당신을 절실히 부르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부처는 말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쩐지 마음이 고독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부정한다. 고독은 외롭고 쓸쓸하며 도망쳐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상태다.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며 깊은 내면과 연결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고독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오늘은 당신에게 고독이 필요하다는 결정적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다. 내면의 부름. 고독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무언가 빠진 듯한 이 느낌이 바로 고독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한다. 더 많은 약속으로 일정을 채우고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며 이 목소리를 지워버리려 한다. 하지만 내면의 부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가장 깊은 공간이다. 진정한 깨달음과 창조적 순간들은 언제나 깊은 침묵 속에서 태어났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안으로 초대한다. 이 초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 뒤에 숨을 수 없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외부에서 부여된 모든 정체성은 의미를 잃는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한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 쫓고 있는 꿈이 진짜 내 열망인지, 지켜온 관계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그리고 이 질문들 앞에 용기 내어 머무는 자만이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 더 깊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고독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 더 깊은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진정한 자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적막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진다. 왜일까?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목소리 속에서 살아왔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시선.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해버렸다. 이것이 고독이 두려운 진짜 이유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된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낯설고 불편하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억눌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삶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을 외면해왔다는 증거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공의 정의를 남들에게서 배운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특정한 수준의 재산과 지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잊는다. 다른 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내 진짜 꿈인 양 믿게 된다. 고독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더 이상 가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영혼이 진실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오래된 가면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가슴이 뛰는가? 어떤 삶이 당신에게 진정한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가?
이 질문들은 고독 속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두렵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회가 정의한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영혼은 더 단순하면서도 더 깊은 것을 갈망할지 모른다. 고독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 남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끝이 난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가짜 자아가 아닌 진짜 자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타인의 소음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고요의 지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한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한다. 바쁘게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그동안 쫓아온 많은 것들이 정작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존재인 자신과의 연결은 잊고 있었다는 것을. 침묵은 두렵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고요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공자는 배움이 없는 사색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사색이 없는 배움은 더욱 위험하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지만 그것을 소화할 시간은 갖지 않는다.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는 부족하다. 고요의 지혜는 바로 이 점에서 빛을 발한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소화하고 지식을 내면화하며 삶의 의미를 곱씹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연은 이 진리를 잘 보여준다. 씨앗은 어둡고 고요한 땅 속에서 자라나고 나비는 고독한 고치 속에서 변화를 경험한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깊은 변화는 언제나 고요한 내면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연결을 강조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연결이 우리를 오히려 단절시킨다.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면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도 불가능하다. 고요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잠시 멈추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홀로 있는 시간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더 명확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중심을 잡은 사람만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독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고 깊은 존재가 된다. 최고의 선물. 고독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선물이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피해야 할 감정으로 여긴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깨달음, 창조, 혁신은 바로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태어났다.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고독감.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나는 진짜 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는다. 타인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의 내면은 작아진다. 그러나 고독은 모든 소음을 지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고독은 창조의 공간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본다.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장 순수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마치 고요한 물에 달이 더 선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끊임없이 SNS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채우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결국 우리의 내면을 메마르게 한다. 고독을 회피하면 우리는 그저 주어진 현실에 반응할 뿐이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이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깊은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습관,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찰이 변화의 첫걸음이 된다. 고독은 우리에게 허락된 휴식이다. 다른 이들의 기대와 요구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내면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다. 고독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외부의 성공 없이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당신이 지금 고독을 느낀다면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발견하고 진실된 삶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고독은 선물이다. 그 선물을 열어보았을 때 당신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홀로, 자유롭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관계는 때로 우리를 속박한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기준, 익숙한 역할들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진다. 홀로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객석이 비워진 극장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의 연기를 시험해보는 것처럼,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 의존한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혼자 있는 순간 불안을 느낀다. 이런 의존은 언뜻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고독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놀랍게도 고독을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의 진실된 자아가 만날 때 형성되는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고독을 이해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하며 타인과 함께할 때도 더욱 깊이 연결된다.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뿌리를 내린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홀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된다는 뜻이다. 진정한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 홀로 이 세상에 왔고 떠날 때도 홀로 떠난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경험을 나눈다. 그러나 내면의 여정은 오직 자신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고독은 이 근본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속박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쇼펜하우어의 인생론과 행복론,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는 고독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대면할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이고 스스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혹시 지금 당신도 고독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바깥을 바라보지만 진짜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스스로를 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홀로 떠나는 첫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디딘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다. 당신의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길 바란다.